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1주차 화요일 수업의 두 번째 복습 스터디로는 총 4일차의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규제 실패 개혁부터 해서요. 제가 공공부문의 민영화, 민간화에 대한 내용들까지 공공부문의 경쟁 원리 도입에 대한 내용까지 총 3가지의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 수업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던 편이라 좀 여러분들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수업 진행할 때, 그러니까 세 번째 3일차의 수업을 진행할 때 다시 조금 다듬을 거니까 우리 오늘은 일단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4입니다. 규제의 실패와 개혁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일단 규제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규제의 역설 파트, 그다음 규제의 피라미드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상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 그래서 규제가 증가할 때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요거는 규제의 역설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1번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고요. 자, 규제의 개혁 방향, 경제적 규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좀 줄여야 되고요. 완화해야 하고요. 사회적 규제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얘는 좀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규제 전반의 개혁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몇 명인지, 위원들은 몇 명인지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건 나중에 외우셔도 됩니다.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에 설치가 된 행정위원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제 법정주의 내용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 영향 분석은 언제만 한다고 했느냐? 지금 존재하는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화하는 규제 혹은 신설하는 규제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4번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기출선지 볼까요? 우리나라는 신기술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이때 이루어집니다. 규제 받는 집단,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편익 모두 다 분석해야 되고 제가 편익보다 비용에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분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4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주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보 실패에 대한 내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보 실패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연구했던 학자, 비시장 실패라는 이름으로 연구했던 학자가 울프라는 학자라고 했고요. 지금 이 울프라는 학자는 정보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의 크게 두 가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수요 측면.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국민들 아니면 정치인들 이들이 가지게 되는 행정 서비스 해주세요 라는 수요 측면이라고 했고, 정부의 공급 측면, 공급이 현재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요건 현재 지금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정부 실패의 다양한 현상들을 제가 얘기를 했죠.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 비용 부담자가 달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현상, 비용과 편익의 절연, 혹은 괴리,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리들이 공공재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내부성의 문제 역시 정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관료들이 자신의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했고요. 이 관료들의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은 니스카넨이라는 학자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킨슨의 법칙도 이 관료들이 결국 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X의 비효율. 원인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X의 비효율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너무 독점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보몰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보물이 아니라 보몰인데 보물을 써버렸네요. 정부의 공공 서비스 부문이 너무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징,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크기보다 임금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굉장히 크다.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보물 효과, 보물이라고 또 쓴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보물인데 저 왜 이러죠? 자, 보물 효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선지들 볼게요. 자, X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야기된다? 아니죠. 이건 정부 실패의 내용입니다. 정부 실패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피코카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절대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계속 늘려서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예산 팽창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6번. 공공부문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 행정 영역과 그 다음 정부의 민간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 경영 영역과 그리고 네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 행정 영역에서의 공급 혁신 요거 두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은 공급자 위주의 생산 방식을 공급 방식을 소비자인 국민들 또는 주민 위주로 개편하는 거여서 주민 만족 혹은 국민 만족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민, 국민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만족하는 것을 행정의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영국에서 나타났었던 생산성 중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무 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생산을 할 때에는 실제 민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증명해야지만 실제 생산성 중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최고가치 정책으로 요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땡땡땡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적 분업 관계를 형성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 생산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내용.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를 생산할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협의의 민간 위탁, 바로 우리 계약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계약, 협의의 민간 위탁,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내용들을 설명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가 민간에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 위탁, 이게 면허라고 이야기했죠.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거래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거는 정부가 일종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부여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면허에 해당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자, 6번입니다. 민간 투자.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 간접 자본. 요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해서 생산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6번 현재 사회 간접 자본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비수익.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해서 정부에게 이거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우리 임대형 민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대형 민자 투자 방식, 민간 투자 방식. 그래서 임대형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쓰지만 사실 원래는 BTL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BTL, BLT. 이 소유권을 트랜스퍼하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임대형의 방식이어서 리스 방식이라는 거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7번까지 볼게요. BTL은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합니다. 빌드해요. 동시에 소유권은 일단 사회 간접자본이니까 정부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이전을 합니다. 그 대가로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했어요. 이걸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면 오퍼레이트 방식이지만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시 정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쓴다면
자, 정부가 해당 시설을 다시 임차 사용한다면 약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B, D, L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저희 4일차의 복습 스터디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까지 다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자, 이제 내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우리 1주차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가지고 복습 테스트를 할 거고요. 내일은 제가 이 복습 테스트의 문제들 중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통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수업에서는 우리 세 번째 3일차의 수업에서는 행정의 가치부터 내용 차근차근 볼 거니까 또 열심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